0.75. I11은 축방향이기 때문에 0.75. 여기에 이제 아니다. 1.446이구나. 1.446. 그다음에 I12는 프로덕트 모멘텀 로그레션. 얘는 다면이 대칭 다면이면은 0이니까 대칭 다면이니까 0으로 일단 드시고. 이 차원에서는 사실은 저게 영향을 주지 않아요. 가정, 얘도 가정. 그 다음에 그러면 얘가 선택이 된 거죠? 자, 3번. 그 다음에 여기 영수 모듈러스를 집어넣으시고 2.1에 10에 8승. 쇼 모듈러스는 계산하시면 돼요. 저 왼쪽에 있는 공식 찍고 좌석에는 0.3이고 내려고 계산하면 되는데 대충 0.8에 2에 8승인 거죠. 2에 8승. 그 정도. 오케이, 그러시는데. 그 다음에 아까 지금 이 섹션, 그 제너럴라이즈 섹션 해가지고 뭐 했잖아요. 또 보면 얘는 지금 여기에 직접 넣기 때문에 제로 모델을 크게 특정하지 않아요. 근데 듀얼링 어널리시스로 하게 되면 중복돼서 제로 모델이 들어가요. 왜냐하면 듀얼링 어널리시스를 하면 예를 들면 듀얼링 어널리시스라는 건 해석 단계마다 계속 원래 단면 상태를 계산한다는 얘기. 그거랑 해야 되는 이유는 이선형 비탄성 해석을 할 때는 매 순간순간에 상태를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재계산을 하겠다는 의미예요. 그런 경우에는 그 모델을 가져가서 써야 되는 거고 그럴 때는 또 제너럴라이즈 섹션을 쓸 수가 없어요. 다른 옵션 써요. 아무튼 피부도 해봐요. 트러스. 얘는 제로 모델이 필요해요. 요소들마다 조금씩 기울는 것 같아요. 얘는 스틸이니까 스틸하고 한성예수 가지고 제로 모델 만들고 다 했네? 그래? 그때 그거 이 모래들이냐? 아니, 이 모래 이건 뭐냐면 저 그림에 박스 단면 있잖아요. 여기에 1축과 2축이 단면에 축이 두 개가 있는데 프로그램은 뭐가 1축이고 2축인지 몰라요. 그냥 우리는 그림만 봤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생각해보면 지금 단면의 1축은 이 그림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1축은 단면축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축 방향을 100% 넣어주고 만약에 이렇게 할 거면은 이거는 그냥 아까 됐나? 섹션 지금 머티리얼 여기에 단면의 1축의 방향 벡터를 근데 어차피 이 차원의 세계는 단면의 축 방향은 무조건 0, 마이너스 1이에요. 그냥 이거만 하면 돼요. 근데 정의는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정의가 여기가 안 하면 정의 자체가 같은 섹션으로 그러면 이렇게 축이 형성된다는 거예요. 이걸로 한번 가면 모델 한번 세련해 볼래요? 이게 3천 주간에서 보이게 되면 이 축이 단면에 한 번 축 그렇다면서도 단면에 이 축이 한 번 축 그러니까 이 평면에서 이렇게 회전하는 힘만 거동이 잘 된다. 그거에 대한 물성이 잘 들어가고 이게 빔은 이게 필요하고 트러스는 이게 필요하고 왜냐면 트러스는 이제 단면적 형태를 얘네가 축방향 좀 많이 드시고
자, 우리 조교생들이 좀 돌아다니면서 모델 좀 확인해 주고 경계 조건 정의하고 하중 경계 조건과 하중을 띄우는 것까지 좀 나같이 주시면 빔으로 모델링 하는 애는 낫다. 왜냐면은 우리가 이제 그림은 선으로만 그리기 때문에 프로그램은 이 선의 방향만 알지 이 단면의 방향을 놓치고 있어요. 근데 빔 요소 같은 경우는 단면의 두 축에 대한 단면 이차원에서는 다르잖아요. 그걸 명확하게 정의를 해줘야지 프로그램은 정확하게 방생제를 맞추죠. 그래서 빔 요소로 모델링을 하는 멤버들은 다 보여서 정의가. 근데 이제 2차원 해석에서는 기본적으로는 0,0,-1이 기본일 수가 없어요. 왜냐면 잘 살펴보면 다음에 이렇게 놓이고 어차피 우리가 거동을 그려는 건데 이렇게 회전하는 이렇게 휘는 것들 이런 그림은 당연히 단면상에 이제 요동을 축소하는 놈의 단면에 그림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오는 애들은 0,0,-1을 고민 없이 넣으려고 하는 그 3차원 확장하면 이해가 달라요. 우리 이쪽 그룹에 지금 9명이라고 로드 잘 여기 누군지 확인 좀 해요. 이때부터 강제로 끌려온 학생들만 이렇게 수업을 듣는구나. 이 밑에 직선이랑 이 서로 마스크랑 컨트롤을 빔만 자, 우리 지금 테스트하는 거는 컨트롤 요놈만 좀 하고 바닥 부분에 먼저 가져오니까 요놈만 전 구간에 공파 쪽을 치시면 돼요.
초기 설정. 초기 천천히 가져가요. 스텝이 안 되거든요. 저는 처음에 스텝을 안 되는 컨트롤 기능에 돌려가야 치고 거기에다가 자, 어느 정도 이제 여기까지 된 거, 이제 보기 때문에 메쉬를 좀 잠깐 설명드릴게요. 메쉬 어제 말씀드렸던 대로 하는 거고요. 일단 오브젝트에서 파트에서 머지드 파트를 일단 선택한 다음에 메쉬를 넣어주세요. 근데 유념하셔야 되는 거는 케이블 같은 경우는 요소를 한 개만 써야 되고 거더나 주착 같은 경우는 여러 개 요소를 할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길이에 좀 비율이 있어요. 거더 같은 경우는 주탑과 주탑 사이 거리 20m. 그 정도 뭐 꽤 4-50m 되는 거겠지. 근데 여기는 또 한 4m 정도. 그래서 길이의 비율을 잘 구분해가지고 지웠죠? 그래서 원래는 아주 디테일하게 그런 것들을 구분해서 넣어주시는 게 좋은데 지금 시간상 그런 것들 그렇게 디테일하게 하기 힘드니까 케이블은 요소를 한 개만 쓰는 것도 하고 주탑과 거더는 선택된 요소들을 그냥 4개씩 전는다라고 생각하고 시드를 부여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케이블만 선택하시죠. 얘네들은 바이 넘버에서 요소 1개. 프로퍼티를 그 다음에 나머지 애들은 빔 요소들이니까 네 개. 그러면 시드가 이렇게 꾸며진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게 다 되면은 여기 아래에 있는 메쉬 파트를 누르시면 엘리먼트들이 생성이 됩니다. 색깔이 다 바뀐 것을 알 수 있죠. 지금은 이제 이게 몇 개가 쭉 있는지 잘 눈에 띄지는 않지만 대략 요 정도 사이즈로 다 생성됐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 거는 케이블 같은 경우는 요소를 플러스로 좀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Assign Element Type을 눌러서 케이블만 다 선택해 주시면 쭉 내려가서 플러스로 선택해서 엘리먼트를 바꿔주시면 모든 게 준비가 끝납니다. 그 상태에서 잡을 만드셔서 바로 해석으로 넘기면 해석이 진행이 됩니다. 일단 제 모델이 되는지 확인하다가 여러분이 할 수 있게 몇 시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변형 영상을 얻을 수 있다. 이건 어디까지나 변형 영상은 이거는 이제 스케일 업돼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고요. 실제로 실제 변의 크기는 아주 미소합니다. 가장 큰 변의 크기는 0.9 1m 정도 감도 아마 발생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메쉬에서도 꼭 유념하셔야 되는 거, 지금 케이블과 거더 주탑은 서로 다른 엘리먼트들을 활용해서 모델링 한다는 거, 이게 가장 핵심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플러스 요소는 반드시 멤버당 요소 1개만 쓰도록 시드를 뿌려야 되고, 그 다음에
엘리먼트 타입을 반드시 테이블을 플러스 요소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것만 잘 하시면 에러 없이 해석을 다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잘 안 되시면 반드시 손 들어주세요. 아직 너무 줄여가지고 안 얘기하는데 두 가지 76.2 테이블 투기에서는 이렇게 뛰는 것들 가능한데 이번 팀은 사실 주축에 대한 힘이라고 마이너스를 이게 다시 한번 그건 아니다. 메쉬 안 아, 맞다. 그 라인 얘는 그다음에 엘리먼트 타입은 라인에서 아까 그러면 그거 머지드에서 섹션으로 연이가만 0.5% 라인도 아니야. 내가 잘못한 거 아니야? 이제 마이크네? 오늘 뭐 이렇게 막 난리 났네. 녹화라고 글로 보는 게 아니야. 이거는 통말권, 이거는 프로파일을 나가시고 숫자로 나와. 70은 좀 몇이나? 이게 중간인 것 같은데. 글로 말고 로그는 이게 X축이라고. 너가 맞는 어디 위치지? 디스플레이 어디다 이게 엄청 예쁘다. 이게 그러면 30
일단 여기 인테이션을 올리지 않는데 일단 룰러는 아니 어떤 부분에서 합쳐진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죠. 네, 어셈블리에서 다 합치지 않았나요? 머지도 하셨나요? 혹시 가운데 관심 그러면 쭉 다 긁으시 가운데 컨디션 총 4부분 포인트 4포인트 지금 롤러는 디포메이션 어떻게 설정했어? 전까지 얘로 쓰면 얘로 메시지 X방향으로 다시 한번 Y방향으로 0만 체크판 아 이거 Y방향 0하고 나머지 체크 풀고 메시도 없고 Y방향 네, 파트 4 여기서 외시 짜시면 돼요. 추가 이거 Y방향 이상한 게 있지 다시 메시로 메시 지금 여기서 메시고 안 되지 아니 했는데 안 들어가서 사람이 자기가 시킨 거만 저것만 다시 잡으시고 결과 아니, 제일 위에 얘는 메시가 싸게 그거고 메시가 지정하고 시들을 먼저 풀어주고 이게 얘는 누구 메시로 되게 그 다음에 정도는 혹시 메시 도와줄 수 있어? 네 번째 메시 그 포인트 개수 넘버를 이게 아 이거 전체 스틱이 아니야 된 것 같습니다. 결과를 봐야 돼. 이제 뭐 아마 결과가 많이 틀리면 그 단면 물성이 아마 뭐 돌아가서 이제 리저트 이게 뭐 뛰는 거는 너무 복잡하지 않은데 이거는 스케일의 의미가 좀 실제 스케일의 대표 맞춰봐요. 맞지 맞아요. 거의 맞는 것 같은데. 모범생 다행히 그 여러분들 모두 다 똑똑한 학생들이라서 그런지 결과를 다 잘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파트 아니 아니 분리걸
메이드. 그다음에 다시 빔으로 빔 이거 저게 십자가 데이터 체크 말고 서브밋이 할때 우리 뜻이 빔 오리엔테이션 프로퍼티 하고 싶어. 빔 같은 경우에는 그냥 축 방향을 정해주고 이제 트러스 말고 다 선택해주고 그냥 드래그로 트러스 넣어주면 사실 컨트롤 누르고 그러면 기둥이 지워져가지고 다 선택한 다음에 트러스 노트 컨트롤로 그 트러스는 할 필요가 없어서 전부 다 선택을 하시면 컨트롤을 누르셔서 트러스 있는 부분까지만 들어가요. 이런 식으로 해줍니다. 그리고 휠 누르시고 그냥 휠 다시 한번 누르시고 물론 뭐 저도 다시 써보면 돼요. 오차가 있을 수도 있는데 턴 어쨌든 제 해석 결과에서는 최대 터짐은 0.92 직방향 0.92 정도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빔 오리엔테이션도 빠지게 하면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그림들을 보면은 아까 그거 할 때 아마 뭐 이렇게 나올 거예요. 요거는 그 스케일을 얘가 이제 아웃소스가 자동으로 지금 스케일을 조정해요. 그러니까 좀 보기 쉽게. 여러분이 이 스케일 팩터를 좀 조정하다 그러면 이 상단의 옵션에서 홈원에 들어가서 여기 베이직의 인포메이션 스케일 팩터를 유니폼하게 수준을 집어넣어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1.0을 집어넣으면 실제 발생하는 변이만큼 보여주는 것을 의미하고요. 네. 이거는 뭐 예를 들어 한 10배, 그냥 한 10배 정도 튀어서 10배 좋다 그러면 10은 넣으면 섹션 3 정도 보시면 섹션 그래서 저도 뭔가 오류가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해석 결과 중국파 중에서 발생하는 최대 변이는 90cm 정도 여기에서 90cm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대략 이 값이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저 변이의 차이는 여러 가지 변이에서 달라질 수가 있어요. 심지어 여러분들이 그 집어넣은 매수익 개수에 따라서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 걸 우리에 보고 그러나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 것보다 두세 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은 그건 이제 뭔가가 잘못됐다. 지금 섹션 3가 떨어뜨려 보시면 얘가 지금 빔으로 돼 있어서 섹션을 다시 만드시고 트러스로 해서 주셔야 돼요. 네, 얘를 트러스로 하셨어요. 실제 사장도 밀메타 그렇게 찔러서 찾아요? 아니죠. 케이블 로드를 되게 하는 거죠. 케이블에 이제 어스테이트 렉스를 조정하거나 긴 쪽을 더 물창을 하기에 이제 장력을 컨트롤 해가지고 잠깐 땡겨. 거기 머지가 하나 안 돼. 지금은 이제 그걸 고려하지 않고 가운데 끊기잖아요. 아, 그래서 끊기지 않는다고. 사실은 이제 미안한데 볼트만 조이니까 이거 여러분들이 많이 나왔던 트레이닝이나 솔리드를 사용한 모델보다 사실은 이렇게 3요소로만 모델링을 하는 게 좀 더 어렵습니다.
실제로.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해봐서 알겠지만 단면 유성이나 단면 방향 이런 것들을 정확히 입력을 해줘야지 합리적인 결과가 나와요. 근데 쉘이나 솔리드는 사실 있는 그대로 그림을 그려서 그냥 한성계수만 입혀서 해석을 해도 결과가 잘 나오기 때문에 사실 그림은 좀 더 그럴듯해 보이고 그래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 선요소로 사용한 모델이 훨씬 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은 제가 뭐 다 보여주진 않았지만 모든 위치에서 발생하는 전달력이나 lực 이나 모멘트 이런 값들을 다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 확인된 값들을 가지고 화면에 발생하는 응력들 자체도 다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시간 관계상 그것들을 다 보여드리기는 좀 어렵고 여러분들이 돌아가셔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버튼 눌러가면서 결과들을 확인하는 것을 한번 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굳이 우리 수업 시간에 다 똑같이 해보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필요에 의해서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결과를 확인하는 그런 식의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사장교 우리 모델에서는 일단 이 작용하는 하중에 대해서는 케이블에 작용하는 이 응력이 전부 다 인장 응력으로 평가가 되고 있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 상태로 모델링해서 해석하면 경우에 따라서 어떤 케이블은 압축력이 작용하는 것을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됩니다. 근데 실제 역학적인 특성을 생각해 보면 이 사장교의 케이블은 압축력을 전혀 받지를 못합니다. 그건 이제 틀린 결과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럴 때는 모델을 좀 추천해 줍니다. 어제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노 컴프레션 옵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플러스 요소를 모델링할 때 그 요소가 뭐 예를 들면 인장력만 받는다라든지 압축력만 받는다라든지 하는 것들을 특수한 옵션들을 적용해서 컴프레션이 작용하면 재해석이 되도록 하는 시퀀스가 들어가게끔 모델을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그 기능은 이게 굉장히 좀 단순하고요. 여러분들이 프로퍼티에 들어가서 섹션 모델 중에 이 트러스 요소에 적용됐던 재료 모델에 들어가서 노 컴프레션을 선택을 하고 모델 업데이트 해주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이 재료 모델에 들어간 트러스 요소의 경우는 인장력만 작용하는 요소로서 거듭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 자, 이제 거의 다 여러분들 다 하신 것 같습니다. 그 오늘 했던 예제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카피를 해서 그러니까 파일을 저장해서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좀 다시 해보고 싶다고 했을 때 레퍼런스로 좀 쓸 수 있게 파일을 설정하시면 좋고 저도 제가 오늘 했던 파일들은 다 모아놨다가 여러분들이 다 배포를 해드리겠습니다. 확인해서 한번 자, 다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되고 저희가 시간이 대략 30분 정도 남았기 때문에 오늘 준비했던 내용 중에 쉘요소 모델을 따라해보겠습니다. 쉘요소 모델은 사실은 굉장히 쉬워요. 윤요소보다도 훨씬 쉽습니다. 일단 하나 저장하고요. 자, 보겠습니다. 자, 요거로 이제 모델을 할 거고요. 요거 한번 따라 해보시죠. 자, 얘 단면 형상이 이렇게 I형 단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요 판때기, 상판, 하판, 옆판 세 가지 판을 연결해서 만들어진 일터 섹션을 모델링하겠다라는 개념이고, 얘도 모델링 방법이 두 가지. 하나는 상판, 하판, 중간판을 각각 다른 그 사각의 판재로 다 모델링해서 어셈블리에서 이어 붙일 수 있고요. 아니면 애초에 얘 하나를 전부 다 그냥 모델링해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세 개의 판을 각각 만들어서 합치는 것을 그냥 해보겠습니다. 요 보시면은 요 휘무제의 전체 길이는 30피트고요. 그 다음에 단면에 재원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세 개의 그 파트를 만들 건데, 이 상부 플랜지를 첫 번째 파트, 하부 플랜지를 두 번째 파트, 그리고 이제 목판을 세 번째 파트로 해서 만들겠습니다. 아까 판재는 위에서 바라보면 결국은 이렇게 렉탱귤러 쉐입의 판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파트에서 단순하게 이 판을 그냥 직사각형을 그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단면 물성을 정의할 때는 이 판에 두께만 집어넣어주면 이 아바쿠스는 결과적으로 우리가 어차피 판 형상을 모델링했고 판에 두께를 넣어줬기 때문에 뭐죠? 육면체의 그 형상으로서 얘가 인식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진행을 해보죠. 새로운 파일을 하나 만드시고요. 물론 이제 그 전에 여러분들 작업했던 CA 파일 이거를 꼭 저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지우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들하고 다시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래서 크리에이트 파트를 눌러보고요. 얘는 3천 거동, 3천 그 이제 공간에서 모델링이 돼야 되기 때문에 모델링 스페이스는 3D를 선택을 하죠. 타입은 디컴버블이고요. 베이스 피처는 쉘. 근데 이 쉘 안에 네 가지 타입의 모델링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이 중에서 그냥 이 2차원 평면에 그대로 그냥 있는 판을 그냥 그려 넣겠습니다. 그래서 플래너를 선택하시면 아트판이 이렇게 형성되고요. 예를 들면 상부 플랜지를 내가 모델링 하겠다. 상부 플랜지의 폭은 4인치, 전체 길이는 30피트. 이것을 환산을 하면 360피트가 됩니다. 근데 이것을 저는 두 개로 좀 나눠가지고 모델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80인치짜리 판을 각각 만들어서 이어 붙일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노드가 하나가 좀 필요해가지고. 그래서 사각형 그리는 것은 이겁니다. 렉탱글. 얘는 두 개의 코너의 포인트만 알면은 모델링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0,0이 될 거고요. 또 한 포인트는 180에 4. 그러면 이렇게 플레이트 하나가 생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되시죠? 다시 여기 렉탱귤 얘를 선택해서 두 개의 내각 방향의 옵션을 넣으시면 되고요. 한 포인트는 0,0, 한 포인트는 180,4. 그러면 상부 플랜지, 반절에 해당하는 상부 플랜지, 요만큼의 모델링. 그림이 다 됐으면은 그냥 더는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판때기 하나 가지고. 자, 그러면 두 번째 판때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후판을 그릴 거고요. 후판, 요놈도 마찬가지로 길이는 반절의 길이는 180인치, 요놈의 높이는 H-2. 근데 이게 센터 투 센터 길이로 하게 모델을 해야 돼요. 그래서 H가 전체 높이가 6인치니까 6 빼기 플레이트의 플랜지의 두께에서 0.6 해주면 4.6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0,0 4.6 아니죠.
600이 0.6이니까 5.4가 돼. 5.4. 또한 내려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는 하부 플랜지인데요. 지금 이 그림상에서는 상부와 하부 플랜지가 똑같은 제형이기 때문에 그냥 아까 만들었던 것을 이따 어셈블리에서 또 한 번 풀어내가지고 쓰겠습니다. 그래서 파트 두 개가 일단은 만들어져야 돼요. 이거부터 빨리 한번 해보실 거예요. 대중분들은 마찬가지로 어셈블리를 먼저 가서 크리에이트 인스턴스를 누르신 다음에 만들어졌던 두 개를 각각 콜해 보시고 두 개를 이렇게 오픈 바 있고요. 아까 요 놈이 하부 플랜지 혹은 하부 플랜지를 내야 되고 요놈이 복부판이 되어야 됩니다. 이제 얘는 이제 앞으로 이렇게 이어붙여야 될 건데요. 둘 중에 하나를 이제 회전시켜야겠죠. 저는 요놈을 회전시키겠습니다. 회전은 요놈 로테이트 인스턴스. 요놈을 선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놈의 회전 축은 제 그림에서 X축이 지금 길이가 있는 축이거든요. X축이 되면 되고요. 회전 방향, 회전 각도는 90도.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복부판을 끌어오면 됩니다. 자, 끌어오는 것은 플래스백 인스턴스를 이용하면 되고요. 클릭하시고 끌어올 놈을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요 놈의 위치 자, 요 포인트가 여기에 붙으면 됩니다. 버튼 누르시고 이쪽 오면 됩니다. 하나 완성됐죠? 그 다음에 그 하부 플랜지를 한 번 더 불러오시거나 요 놈을 복사해도 돼요. 하나 불러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를 마찬가지로 또 도장 방식으로 회전을 시켜주고요. 회전하고 다시 보여드리면 로테이트 인스턴스 누르시고 회전할 놈을 선택 그럼 회전축 X축 90도 그 다음에 플래스백 인스턴스 되겠죠. 그러면 이 포인트가 여기로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아이아웃 단면에 워더가 하나 빔 모델이 생성되는 것을 확인하셨습니다. 아까 제가 이것을 반절만 만들었어요. 얘를 이제 복사를 하면 돼요. 복사는 여기 리니어 패턴 복사가 있고 로테이셔널 패턴의 복사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얘를 단순히 한 번 더 이쪽으로 밀면 되는 거니까 리니어 패턴 누르시고 선택을 다 하시고요. 너는 누르면 다이얼 그 박스가 생기는데 두 개의 방향으로 복사가 됩니다. 1방향, 2방향. 1방향은 예를 들면 1방향이 X축이면 2방향은 Y나 Z축. 보다는 이제 교축 방향으로 가는 건데 이게 지금 어느 축이 어딘지는 잘 몰라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의 숫자를 줄여보세요. 그러면
아, 여기 1번 방향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옵셋이라고 하는 것은 복사할 놈과 복사된 놈 간의 거리를 네, 아바쿠스 얘가 똑똑하게 지금 놈의 원래 놈의 길이만큼 옵셋을 해줬습니다. 근데 좀 불안하면 이것을 일단은 좀 적당히 띄워놓고요. 얘를 다시 끌고 오면 됩니다. 정확한 위치. 이렇게 되면 전체 360인치 길이의 I형 보호가 완성이 됩니다. 여기까지 한번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되면은 이제 머지를 해줘야겠습니다. 지금은 다 떨어져 있는 거구나. 여러분들 아시는 그 머지를 이제 누르시고 마찬가지로 바운더리 리테인을 하시고 컨티뉴를 보신 다음에 모든 걸 선택하고 번을 누르시면 이놈이 다 붙어져서 새로운 어셈블리가 생성됩니다. 어셈블리 그 인스턴스를 확장해 보면 이놈 머지된 놈 하나만 살아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되시면 프로퍼티로 가서 아까 머지된 놈을 죽은 다음에 우선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크리에이트 섹션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여기에 카테고리에서 쉘 타입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호모지니어스로 하실 때고요. 만약에 여러분들 뭐 복합 단면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는 다른 것을 택하시면 지금은 이제 호모지니어스 그냥 호모지니어스 선택하시면 되세요. 컨티뉴를 누르시면 메뉴라고 있어요. 여러분이 누르실 거는 판의 두께만 조금만 넣으면 됩니다. 상부 하부 플랜지의 두께는 0.6인치라고 합니다. 0.6플랜지는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머티리얼은 탄성계수가 30에 10에 6승 PSR 화성비는 0.3으로 가정하겠습니다. 머터리얼 원이 형성됐고 이걸 선택하고 이렇게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를 상부 플랜지와 하부 플랜지에 그냥 그대로 뜯어주시면 됩니다. 쉘 요소는 빔 오리엔테이션이나 이런 것들도 필요 없고요. 왜냐하면 쉘 요소부터는 생긴 대로 그냥 아바쿠스가 온갖 필요한 구성들을 다 계산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쉘이나 솔리드는 모델링하기 더 직관적이고 쉽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복구판에 대해서도
판의 두께는 0.4입니다. 머티리얼은 똑같은 것을 쓰기 때문에 같은 재료를 씁니다. 그래서 웹에 대한 것이고요. 프로퍼티까지 다 입력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모델링 하기에 사실은 쉐링이나 솔리드 정말 쉬워요. 근데 단 하나 가장 복잡한 거는 바운더리. 쉐링이나 솔리드를 나눌 때 가장 어려운 점은 바운더리 컨디션을 이상화된 바운더리 컨디션을 넣는 것이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쉐링이나 솔리드는 그 엣지라든지 그 서피스에 수직 많은 노드가 형성이 되는데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뭐 힌지나 롤러 조건을 구현을 할 때 있어서 자칫잘못해서 잘못 바운더리를 잡게 되면 그것이 우리가 의도했던 힌지나 롤러가 아니라 픽스 타입으로 모두 구현이 되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바운더리 신중을 좀 기해야 되는 게 쉐링이나 솔리드 요소입니다. 뭐 어쨌든 지금 저희 이제 이 예제에서는 요즘처럼 왼쪽은 고정단, 오른쪽은 힌지 조건이고요. 그림상으로 이 힌지 같은 경우는 웹의 정 가운데 이렇게 놓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런 조건은 많지는 않아요. 보통 지지 조건은 이제 이 구조체의 하단부에 있기 때문에 이건 사실 이상적인 조건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것을 무시하고 하중도 그렇고 경계 조건도 그렇고 그냥 최하단의 노드에 일단은 정의한 것을 좀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시간이 조금 남으면 이 포인트를 어떻게 만들어서 이런 하중이나 경계 조건을 구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스텝으로 가서 그 다음부터는 아주 동일한 절차들입니다.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노드를 가셔서 먼저 왼쪽 단에 고정단을 만들겠습니다. 픽스 눌러주시고 픽스 조건은 이쪽 왼쪽에 이 엣지들을 다 선택을 하세요. 그래서 X, Y, G U1, U2, U3를 다 잡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픽스가 돼요. 기본적으로 쉘이나 솔리드의 절점에서는 회전 자유도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X, Y, G라고 하는 프레스레이트만 이 자유도로서 정해지고 생각을 해보시면 이 포인트와 이 포인트가 같이 길이 방향으로 붙으면 둘 다가 맞겠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가는 회전은 자연스럽게 연속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단면에서의 고정단을 구현하면 관련의 엄밀히는 요점에서의 프레스레이트만 잘 묶어주면 됩니다. 굳이 엣지를 다 묶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단순하게 엣지를 다 붙이고 경계를 골라서 그 다음에 오른쪽 끝단에서 이 하단부의 포인트에다가 힌지를 만들겠습니다. 이 포인트 하나만 잡고요. 전을 하고 X, Y, G 세 개를 잡고 그 다음에 로드는 하방향으로 1000파운드 그 다음에 회전 모멘트로서 12,000파운드 인치가 작용이 됩니다. 먼저 수직 방향 하중 컨센트레이트 로드를 먼저 정리하고요. 최하단에다 그냥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그 글로벌 코디네이트가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전체 좌표계가 저 같은 경우는 수직 방향이 Y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000을 CF2에다가 넣어줘요. 그 다음에 모멘트 같은 경우는 G축을 회전축으로 하기 때문에 저는 플러스 12,000을 모멘트에서
M3에다가 넣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오른손 법칙을 써야 되고요. 오른 엄지가 저 보라색으로 표시된 회전축을 향하고 나머지 손가락이 하는 방향이 실제 적용된 모멘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고요. 교수님들 좀 돌아다니면서 확인 좀 해주시고. 자, 대망의 이제 메쉬로 좀 가보겠습니다. 메쉬는 오른쪽에 있는 거 있죠? 왼쪽에 있는 거 있죠? 얘를 클릭해 보시면 메쉬의 대략적인 크기를 우리가 입력을 할 수 있습니다. 그 크기를 보고 얘가 메쉬에서 꾸며져요. 예를 들면 한 15 정도 집어넣으면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이 모델의 길이나 폭 이런 디멘전을 생각하시면서 이제 이 숫자를 계산해서 넣어야겠죠. 그러면 내가 만약에 15라는 값을 넣으면 메쉬가 대략 이렇게 만들어질 거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를 좀 더 좀 촘촘하게 메쉬를 주고 싶다. 그러면 이 글로벌 사이즈를 줄이면 되겠죠. 3 그러면 이렇게 더 촘촘하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 Create 메쉬 파트를 누르시면은 다음과 같이 메쉬가 생성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각 메쉬의 경우는 가로세로 B가 1:1이 가장 좋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1:2나 1:3 정도까지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이상 좀 비상적으로 좀 이렇게 늘어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근데 메쉬를 크기는 조금 늘려야 돼요. 왜냐면 저희가 스튜던트 버전 쓰고 있는데 이게 절점이 1000개로 아마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만 돼도 벌써 점이 1000개가 넘게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다시 원상 도입해서 15 정도로 다시 메쉬를 생성하겠습니다. 모양이 좀 별로 안 좋지만. 그 다음에 이 쉘 엘리먼트도 사실은 굉장히 많아요. 쉘이. 뱅브랜드 있고 뭐 다양하게 있는데 일단 디폴트인 S4R 4절점짜리 쉘을 그냥 그대로 쓰겠습니다. 이거 안전 그대로 하시고 그래서 잡을 하나 생성을 해서 서브밋을 하면은 다음과 같이 결과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영상을 잘 보기 위해서 오토핏으로 좀 하고요. 지금 바운더리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자, 일단은 왼쪽은 고정단이 잘 구현된 것으로 확인되고요. 왜냐하면 회전 변형이 잘 잡혀있죠. 오른쪽은 힌지 조건이 잘 구현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쉘로 동일한 모델을 해석을 할 수가 있고, 지금 여러분들이 이 쉘 모델을 완성해서 해석하면 최대 처짐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값을 여러분들이 어제 해석했던 빔요소 해석했던 결과하고 한번 맞춰보시면 잘 맞는지. 이게 여러분들이 실수하지 않았다라면은 결과가 잘 맞을 겁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쉘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생각보다는 쉬워요. 모델링 자체는 생각보다 쉽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빔요소를 쓰는 모델이 가장 어려울 겁니다. 개인적으로 뭐 어떻게 됐는지 얘기됐어요.
저는 그냥 최하단 미래에 잡을 두 개를 잡을 경우가 고정가 있는 거. 지금 어디? 여기가 제일 왼쪽 부분 같으니까 오른쪽 내일은 수가 여기야 돼. RC 플러스 외측에 이쪽으로 노래를 내가 영주도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게 그런 건데 이거 영주에서 많이 하는 거 같습니다. 박사지. 점이 아니라 면으로. 끝만 하나만 내가 알았죠. 제일 끝에만 아 맞네. 모멘트도 있어요. 아 맞네. 잘 가시나요? 잘 되고 있어요. 이거는 내일 거기서부터 다시 거의 다 됐는데 로테이션 이게 무대를 중간에 마치면 제가 충분히 로테이션 하나만 그리고 일단은 좀 출전을 안 해주고 그다음에 점 하나에다가
익스큐션 모멘트로 달라요. 그림처럼 포인트로 가잖아. 사실은 상황이 예전에 자유는 없었고 SY 지금 부산에 갔죠. 픽스대로 설정했잖아. 그러면은 이거 두 개는 이러긴 중간에 이제 송주파가 목표가는 이제 작전 과정이 고정단잘 회전이 없지만 오른쪽은 이쪽에 변이는 없지만 핀처럼 이렇게 회전이 잘 최대 초짐이 0.35 파트만 어디만 자, 요 쉘 모델 같은 경우는 뭐 1박 센트는 아직 미만 또 어느 학생들도 잘 있어. 그래서 요거는 잘 저장해 주시고요. 내 수업에 여기서 다시 좀 시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중에 그리고 내일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날씨 컬럼에 대해서 해볼 거예요. 날씨 컬럼은 솔리드와 빔 요소가 결합된 모델로 이제 우리가 다루게 될 거고 아마 여기까지 하면 여러분들이 선형에서는 어느 정도 충분한 문제들을 해볼 수 있는 수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기계공학부에서 다루는 아주 자세한 기계들은 또 다른 얘기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이런 모델을 스케치한 다음에 구성들을 집어넣고 메쉬를 줘서 해석하는 것까지는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것을 할 수 있다고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가급적이면 여러분들 오늘 앉았던 자리에서 계속 하시면은 파일을 이제 뭐 USB 왔다 갔다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 뭐라고 했냐면 컴퓨터가 이제 4대나 5대당 하나씩 저희 그 라이센스 지금 서버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보신 것처럼 지금 스튜던트 버전은 엘리먼트 개수 제한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좀 더 재밌는 걸 하는 게 좀 어려워요. 특히 비선형에서 단계로 이제 수업이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요거를 커버가 안 됩니다. 그래서 비선형, 비탄형에서 이제 해석을 위해서 지금 4대나 5대 중에 한 대씩 지금 그 모델 라이센스 연결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앉은 자리에서 모델링까지 다 한 다음에 그 라이센스가 연결되는 컴퓨터에 USB로 이제 조금 무거웠지만 가져가서 런을 해서 결과를 확인하는 그런 방식으로 수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 좀 그래도 친분이 있는 사람들끼리 좀 적당히 모여서 앉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앉은 자리를 기준으로 좀 조를 만들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오늘 나가지 마시고 조교 선생님들이 이렇게 좀 이름하고 이런 걸 좀 적어가지고 좀 잘 좀 해줘요. 조로. 그래서 웬만하면은 이 자리 그대로 앉으면 좋을 것 같아요. 됐죠?
뭐 수업에 대해서 질문 있거나 하는 것들은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면 좋고, 저희 이 수업 자료, 영상 자료 이런 것들은 정리가 다 되면 저희 이제 적절한 곳에 업로드를 시켜놓을 테니까 그때 저희 교기 다 끝나더라도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보시면서 참고하시고 셀프 스터디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